6월 29일 월요일 조현이 놀이터 뉴스 장전 아침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미국 증시입니다. 지난 미증시는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0.24%, 다우존스 마이너스 0.09%로 종합지수의 변동폭 자체는 비교적 차분해 보였지만 미국 반도체 섹터의 급락세가 유독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연일 지속되고 있으나 다행히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당장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은 비교적 미미한 모습이었고, 미국 연준의 금리 전망 또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탓인지 이런저런 매파적인 스탠스가 보이긴 하지만 이 부분 또한 증시가 상당 부분 면역이 생겼던 터라 이번 지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듯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미증시에서 반도체 섹터의 하락 트리거는 역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AI 버블론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네요. 이 내용은 바로 뒷부분에서 자세히 풀어봅시다. 그럼 미국 티커맵을 살펴봅시다. 앞서 언급했던 AI 버블론과 이번 반도체 급락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봅시다. 이번 AI 버블론의 발단은 애플이었습니다. 최근 애플은 전례 없는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부품 가격이 폭등하자 맥북과 아이패드의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이례적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집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미국 정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중국 창신 메모리의 반도체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회의 전격 로비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 소식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두 가지의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반도체 전방 수요 둔화 우려, 두 번째는 중국의 반도체 규제 완화 시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점유율 하락 우려감이 동시에 작용한 거죠. 다만 현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건 고사양의 반도체인 만큼 성능이 뒤떨어지는 중국의 창신 메모리를 도입한다는 발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블러핑이지 않을까 싶기에 단기적인 충격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픈 AI의 상장 연기로 AI 인프라 투자 속도가 다시 둔화될 것이란 분석과 현재 실현되고 있는 이익보다 미래 계약 잔고를 근거로 현재 설비 투자와 부채가 정당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전문가의 분석들까지 나오면서 AI 버블론이 재점화되면서 이번 미국의 반도체 섹터 급락을 만들어낸 것 같네요. 그렇게 반도체 섹터가 무너졌음에도 나스닥 지수 자체는 비교적 견고한 모습이었는데 이건 빅테크와 바이오 섹터가 버텨줬기 때문입니다. 빅테크의 경우에는 그동안 AI 수익성 의구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던 애플, MS,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주들이 단기 낙폭 과대 구간에 진입했다는 인식 속에 기술적인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고, 바이오 섹터의 경우엔 모더나가 투자자 행사에서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공개하며 12% 이상 급등, 일라이릴리가 유럽 규제 당국으로부터 백혈병 치료제인 제이프리카에 대한 긍정적 권고를 받았다는 소식으로 7% 넘게 상승해준 영향으로 바이오 섹터 전반이 강세를 보이며 빅테크와 함께 반도체 하락으로부터 지수를 방어해낸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업종별 등락률도 첨부할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전거래일 한국 증시 복귀입니다. 전거래일 한국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5.81%, 코스닥 마이너스 4.1%로 두 지수 모두 깊은 하락폭을 보여주며 매일마다 극심한 변동성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증시 흐름을 잠시 살펴보자면 지난 목요일 새벽 중 발표된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미 국내 증시에 선반영된 상태임과 동시에 간밤에 미 증시가 비교적 약세 마감을 한 탓에 우리 증시는 개파락 출발을 했었죠. 이후엔 애플의 제품 가격 인상과 중국 메모리 도입 계획 이슈가 반도체 수요 둔화 및 점유율 분산 우려감으로 이어지다 보니 반도체에 집중 편향된 한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고, 여기에 글로벌 대형 펀드들의 리밸런싱으로 외국인의 매물이 쏟아져 나온 증시가 장마감까지 밀렸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대형 펀드들의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의 지분도 동반 급등했고, 펀드들의 분기말 정산을 위해 이번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반도체에 들어있던 패시브 자금들이 기계적으로 대거 이탈하며 매물 폭탄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실제로도 현재 코스피의 외국인 비중은 41.56% 수준으로 지수 급등으로 인해 외국인 비율이 역대 최대치인 걸 보면 단순히 외국인이 이탈하고 있다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코스피의 경우에는 올해만 무려 28번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과거엔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 했던 사이드카를 올해 들어서는 마치 대마주의 변동성 VI 마냥 밥 먹듯 보여주며 시장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라는 걸 입증하고 있죠. 코스닥에 관련된 내용은 뒤쪽에서 더 풀어보도록 하고 일단 넘어가 봅시다. 그럼 업종별로 살펴봅시다. 강세였던 섹터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이어 이 대통령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내용까지 겹치며 대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 내용에 신빙성을 더했고, 한국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예정 소식까지 이어지며 호남 관련주 및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약세였던 섹터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가 약세 흐름을 보이자 두 지수 모두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 반도체 소부장, 조선 방위산업, 바이오, 2차 전지 등 업종 불문하고 전 섹터가 약세를 보였었네요. 다음은 오늘 한국 증시 전망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약보합 출발이 예상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 증시는 소폭 하락했지만 미국 반도체 섹터가 급락한 모습은 부정적이었고, 국제유가와 환율이 하락했음에도 코스피 야간 선물이 약세 흐름을 보였었죠. 지난 한국 증시 마감 시점 마이너스 0.9% 수준이었던 미국 선물이 미국이 장마감한 시점에 마이너스 1.43%로 약 0.5%포인트가량 하락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주말 중 미국과 이란의 충돌 상황이 있었음에도 비트코인은 별다른 변동성을 보여주지도 않았던 만큼 오늘 우리 증시는 시초가부터 미국의 반도체 섹터 급락과 대규모의 반도체 투자 소식이 맞물린 탓에 혼조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개인 관심 섹터를 정리해보자면
정부가 오늘 중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다는 소식으로 호남 지역에 거점을 둔 인프라 및 건설의 수혜 기대감과 반도체 클러스터의 AI 및 전력 인프라 수혜 기대감으로 건설, 인프라, 데이터 센터, 변압 전선이 부각될 수 있고,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에서 주요 전력원 및 보조 전원 장치로 부각될 수 있는 풍력, 태양광, 2차전지, 원자력까지 볼 것 같습니다. 혹여나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하락이 둔화되는 시점 또는 지수가 상승하게 된다면 반도체 쏠림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 대형주, 개인 투자자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고, 미국 선물이 강세를 보인다면 한국 증시의 지수견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반도체 대형주, 소부장, MLCC까지 관심을 가져볼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보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실 코스닥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AI 랠리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 함께 상승하며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코스피만 독주하고 코스닥은 완전히 소외당하는 잔인한 디커플링 장세가 이어졌죠. 당시의 시장 한편에서는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코스피만 계속해서 달리다가 나중에 조정받게 되면 정작 오르지도 못한 코스닥까지 같이 끌고 내려가는 거 아니냐?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우려가 지금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잠시 차트를 살펴봅시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어내며 믿기지 않는 상승을 보여주었던 반면, 코스닥의 경우에는 조금 오르는 척하더니 이내 힘없이 흘러내렸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5년 전 가격까지 회귀하며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차트의 지지저항 같은 기술적 분석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의미가 없는 상황인 건 알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코스닥 주봉 차트입니다. 상단에서는 10년간의 고점을 이은 기준선이자 추세선이 보이실 텐데요. 코스닥은 이 구간에 닿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저항을 맞고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번 역시 예외는 아니었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저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큰 변동성으로 이탈한 경우가 작긴 했지만 이 하단 추세선 역시 나름대로 바닥 지지선 역할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코스닥의 위치는 어딘가요? 10년간의 장기 저점을 이은 추세선 부근, 즉 기술적 바닥권에 다다른 모습이죠. 여기에 수급과 정책적 모멘텀도 조금씩 변화의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보더라도 코스피에선 계속해서 이탈 중에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비록 규모는 작을지언정 꾸준히 순매수를 찍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다가오는 7월에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기술적 관점으로 다시 판단해보자면 코스닥 820포인트 부근은 기술적으로 지지를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물론 자금이 쏠리는 곳에서 매매해야 하는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거래 대금이 말라버린 코스닥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 대금이 넘치는 코스피에서 노는 게 맞겠죠. 하지만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중장기 투자자 관점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 안에서는 분할로 접근해서 모아가시는 건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코스피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깊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혼자 버틸 재간은 없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 지지선도 일시적으로 강하게 깨고 내려갈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변동성 하락 구간에서 진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레버리지는 배제하시고, 혹시나 코스닥에서 기회를 노리고 계신다면 반드시 긴 호흡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분할 매수를 통해 비중 조절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 발을 담그고 계신 투자자분들 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의 불합리함 앞에 제가 직접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참 안타깝고 매일 만나 뵙는 분들이기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엔 영원한 소외도, 영원한 독주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시장이 정상화되어 코스닥에 투자하신 많은 분들도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캘린더 확인하시고 이번 한 주도 제 영상과 함께 시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파이팅 해보자고요. 그럼 오늘도 성투입니다. 매일 아침 브리핑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